네. 오늘도 이렇게 2012년 새해가 밝았어요. 네, 새해가 밝았네요. 네, 새해가 밝아서 우리 또 막말 방송 다시 네. 새롭게 시작해야죠. 네. 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시험 방송 이후로 여러 가지 또 준비의 끝에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무려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네. 한 달이 좀 안 됐고, 한 달하고 10일 전. 그 정도 됐잖아요. 20일 됐네요. 아니죠. 얼마 전에 했고 시험 방송 들어. 그렇습니까? 네. 자, 물론 그 방송은 공식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나요? 네. 주변 몇몇 분들만 선택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의견을 달라는 있었는데 네. 반응 좀 좋았죠? 의견이 안 와요. 네, 의견이 안 와. 반응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니요, 저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괜찮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연 나 꼼수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둘이만 팟캐스트 올리려고 했는데 올릴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 알리고 있는데 많은 댓글이나 뭐 관심은 페이스북 댓글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넘버원 좋아요로 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넘버원 좋아요는 약간 불성실해요. 여기면 댓글 성의 있는 댓글입니다. 좋아요 3글자 써주시고요. 그 중심은 댓글 달 때도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자기 대화를 해요. 대화를 방송에 대한 댓글 필요하니까 자기 대화하지 마시고 방송의 댓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막말 방송. 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막말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자, 막말 방송이 뭐냐? 자, 세상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하는 그런 네, 막 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우리 힘차게 우리 막말 방송을 열어볼 텐데요. 네. 자, 우리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네, 칼럼니스트. 네, 우리 시사평론가. 예, 그렇습니다. 평론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칼럼니스트 김영민님 함께 아,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또 새해이지 않습니까? 네, 새해죠. 2012년 임진년. 네, 흥룡해죠. 임진년. 흥룡해. 네. 임진왜란 60주년. 네. 지난해는 10년이 아니었습니까? 신묘년. 네, 지난해 신묘년. 올해는 임진년. 네, 해서 새로운 용이 해니만큼 예. 뭔가 하늘로 용솟음치는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아주 중요합니다. 2012년 아주 중요한 해죠. 네, 2012년 아주 중요한데 네. 2012년을 얘기하기에 앞서 지난 2011년은 과연 어떤 해였는가? 네. 예, 짧게라도 한번 쭉 훑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해서 신년 초부터 신년 초부터 아주 그냥 반값 등록금을 맞이하자.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 그거는 사실 한나라에서 가장 먼저 대권 후보 때 주장했던 정치 공약이고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게 지키지 않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서 반값 등록금 시기가 있었던 신년 초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네. 시작된 한 해였었다. 그렇죠. 대학생들의 많은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까지 펼쳐졌었죠. 그렇죠. 단순히 대학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대한 반항들,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학업을 할 수 있는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으로서,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대학생들 때문에 거리를 뛰어날 수 없게 얻는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의 촛불이 네. 이제 한 해 내내 지속이 됐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진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시점으로 봤을 때 또 무슨 사건이 네. 네. 국제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뭐 좀 안타깝지만 방러를 통해서 육자회담을 모색하거나 이런 이북 북한 사회에 네, 방러가 안타까운 네. 건 아니고요. 그러지 않게 그렇죠. 네,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단은 연초에 상반기 때 네. 이 중국과 러시아 요즘에 크게 떠오르고 있는 브릭스 나라들이기자 동시에 네. 또 G2의 중국 이런 나라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외교력을 어느 때보다 보여줬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네. 13대 사건 중에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네.
13대 사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월가를 점령하라고 해서 1%만이 배불리 사는 사회에 반대해서 99%들의 시민들이 가장 미국의 중심이라고 쓰는, 돈의 중심이라고 쓰는 월가를 점령하라. 월가를 점령하라. 네, 이게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We are the 원. 99. We are the 99. 99. 우리는 99%다. 그렇죠. 야, 지금까지 몰랐어요. 99. 그냥 하면 된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아무리 해도 난 실업자야. 예. 4년제 나왔는데 실업자야. 아! 88만원 세대. 대한민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 우리나라, 특히나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존경에 맞지 않는 나라. 그렇죠. 미국에서도 1년 내내 네. 이렇게 월드스트리트 점령하라. 월가를 점령하라. 더프트 월가 타임즈에서 시민들이 이번에 2012년 인물을 지정할 때, 이 시위자를 올해의 인물로 뽑을 정도로 이 90% 월가를 점령하라는 되게 크나큰 사회적 이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올해의 인물 매년 했다면, 네. 예전에부터 했다면, 그렇죠. 저희도 저희도 뭐, 강했을 수 있을 텐데요. 2006년 타임즈에 선정할 때가 저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U. SNS나 유튜브가 2006년 U. 이런 누군지 모르지만 U. 그때 아. 저희가 당첨, 네. 올해 2006년 타임즈에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3대 사건. 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미군. 미군 범죄. 그렇죠. 뭐, 미군 시도 범죄. 때도 없지만 좀 심했죠. 시도 때도 없는데 올해 특히 2011년도에 더 작년에 2011년도에 고엽제 사건. 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가 않아요. 방화 사건, 폭행 사건 그렇죠. 끊이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사막유치원에서 저 어디 그 학생들 빼려다더라고요. 장래희망이 뭐냐더니 주한미군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하나도 안 똑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까? 용기 내시고요. 아, 이게 힘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또 2011년에 한 해 우리 희망버스가 아, 또 또 김진숙, 네. 한진, 네. 중공노업자 또 그 305일에 대한 306일인가요? 309일. 아, 309일에 대한 309일. 아, 제가 5일이나 9일이나. 뭐 300일 넘었으니까. 300일 넘었으니까. 거의 다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인 고공노했던. 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안에 있는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네. 그렇게 멈출 수 있을 법했었는데 네네. 올해는 야, 그래서는 안 된다. 밖에 있는 국민들이 네. 시민들이 직접 희망이 돼서 네. 버스를 타고 그죠. 소위 말하는 뭐 나라에서 얘기하는 외부 세력. 외부 세력인 것들이 뭐 되게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의미를 가진 외부 세력들이 되게 많았다. 뭐 예를 들면 김여진과 날라리라든가 이런 외부 세력들 뭐 어디 마을에 뭐 어떤 거 이런 것들의 형태들이 많이 있어서 좀 네. 더 시민들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뛰어나지 않은 한 해였는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회 문제와 사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거는 네. 전 사회적 이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했었던 2011년이 아니었나. 너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 아닌 우리의 문제로 됐다는 네, 게 화두지 좋았고.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또 야, 이명박 정부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네. 대통령 카카께서의 대통령께서 예,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2012년 한 해. 빈엿을 드셨죠. 빈엿을. 원탄압, 공안 탄압. 공안 탄압, 네, 여러 가지 사건들, 소위 뭐 왕재단 사건, 부산 공동위 간첩 사건, 간첩 사건. 뭐 김은혜 사건, 김해 사건. 6.15 청학년대 사건 등, 야,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는 야, 이런 공안 탄압은 예전에 87년 민주화 이전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또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명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언제 그느냐는 듯이 더 이 공안 탄압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촛불을 들면 SNS에 글 남기면 네, 다 심각합니다. 잡아갈 겁니다, 공안 탄압으로 인해서. 네. 국가보안법이나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법을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겠다. 뭐, 이적단체, 뭐, 이런 걸로 규정해서 공안 탄압 좀 하는 애가 좀 심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는 그거 다 무죄로 돼서 잘 형기란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뭐, 이 공안 탄압 말도 안 그리고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국가보안법 그렇죠. 이것이 얼른 네. 없어졌으면 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6 재보궐선거 승리 아, 이야기가 뭐 이건 이 소식이 또 써있네요. 한해 뭐 박원순, 김진숙, 안철수를 대3인으로 대표하는 2011년 한 해, 그리고 외부 세력이라는 이 네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연대 네. 라는 의식이 아니어져 싶네요. 네. 그리고 서울 이제 뭐 여담이지만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들었지만 서울시장 힘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아까 처음에 또 월초에 얘기했던 반값 등록금 서울시 입대는 서울시가 되자마자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이게 바로 이 연대의 힘, 너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아닌 그렇죠. 모두의 문제라는 네네. 솔직히 말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아주 큰 키워드가 아니었나 11.6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래서 11.6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원순 씨를 네, 당선시킨 힘이 뭘까? 네. 라고 봤을 때 낙곰수예요. 네, 거기 저격수 포함돼 있죠. 스나이퍼. 우리 안타깝네요, 정봉주. 네, 그래서 정봉주 선수 아쉽긴 한데 얼른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곰수란 말은 그래서 뭐 장난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네, 그렇죠. 또 그 힘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미리 보는 총선 대선 아니었나요? 자. 솔직히 말해서 2012년 총선 대선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되게 중요했죠. 말 그대로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뭐 이런 싸움을, 뭐 촉각을 세우고 이랬던 순간, 안철수, 원장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 정치,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네. 요런 게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좀 반영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때, 20대부터 40대 득표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0%가 넘는 또는 육박하는 그런 이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맞습니다. 야, 젊은이들이 낙곰수의 위력이 낙곰수.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투표 안 하고 다 개인사, 개인일 보러 왔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정치 나의 문제다. 해서 이제 나의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너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것은 바로 정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 대한 참여 정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더더욱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바로 이게 나오네요. 나옵니까? 여덟 번째로 낙곰수 열풍 나와 있네요. 낙곰수 열풍. 넘어가죠. 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하지만 원래 그냥 바로 넘어가고 굳이 낙곰수 저희가 먼 급에서 막말 방송 있는데 굳이 한데 우리가 또 동종업계로서 그렇죠. 동종업계로서 살아야죠. 네, 우리 정봉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달려라 정봉주를 이 연행에 간 건 구속 잡아간 건 이명박 정권이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정세를 더 엄혹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불리하게 만들어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쥐새끼 마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많이 됐죠. 투쟁으로 빨간색 드레스 코드 입고 나오고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부인 이쁘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부인 이뻐. 네. 뽀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정다수 씨는? 뭔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외로우신가 보죠. 그렇죠. 자, 특히나 낙곰수가 낙곰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곰수 열풍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낙곰수, 나는 꼼수다, 애국전선, 등등해서 아류작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안. 네. 저희처럼 지역의 이런 방송처럼 좀 창조적으로 나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아류작은 좀 그렇죠. 안타깝죠. 나는 꼽살이다. 이거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 경제 문제 괜찮게 다루던데요. 그렇습니까? 공정업계로 사실 저는 경쟁 잘 안 듣습니다. 네. 네, 안 듣습니다. 다른 건 들은 거 모르겠어요. 다른 거 안 듣습니다. 네. 자, 낙곰수 열풍 넘어가고요. 자, 9번째로 진보 대통합. 내년 올해죠, 드디어. 네, 올해에 가장 중요한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진보 대통합이라는 건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11월 선거 이후에 과연 진보 대통합을 통해서 정말 FTA를 반대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정다수 집에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옷 입고. 네. 옷은 언제 갈아입습니까? 2, 3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자세히 안 주황색. 맨날 일주일, 4일째. 겨울옷이라. 겨울옷이 없나요? 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에서 이제 통합진보당하는 통합연대. 네. 합쳐서 통합진보당이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하면서부터 출범 15% 이상의 지지율을 좀 받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 그때 이후로는 최고치죠. 이제 양당 제도. 네. 한나라당의 전신인 그쪽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전신 이쪽 세력의 양당 간의 양당의 이런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양당 말고는 없는가 해서 진보의 담론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예, 그것을 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나타나게 되었고 나타났죠. 대안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안팎투쟁했을 때 뭐 소위 말하는 지금 편파방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통합진보당에 대한 인지도가 민주노동당을 하는데 통합진보당 몰라요. 진보 통합당이냐, 아, 노동 노동 진보 진보당이냐. 노동당이냐, 통합노동당이냐 다양해요. 좀 더 뭐 활동이 좀 더 오래되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에서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2%, 3% 정도. 인식 정도가 말이죠. 통합진보당, 이름을 아는 사람들 말인가요? 통합진보당 후보로 아,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이름이 생소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 같은데, 네,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 부탁드리죠. 이전에 지역에서가 가장 중요한 광주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국민 경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있었듯이 통합진보당의 의미도 이런 광주, 전남 광주 지역에서 많이 알아야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5월 정신 개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계승해야죠. 그렇죠. 근데 민주통합당이 민주- 또 네. 있어요. 아, 그래서 민주통합당. 헷갈려. 다 통합이야. 통합만 붙이면 다야.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어느 것들이 더 확실한 진보가 들어가면 진보가. 네.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그리고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로 통합이 대세다. 아, 진보 개혁 세력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의가 어느 때보다 많이 펼쳐졌던 2011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다음 부정부패 비리 의혹. 아하,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올 것이 왔어요. 뭐 정권 말기 레임덕인 게 아니다. 이거는 쉬쉬한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레임덕이라고 하면 이게 막 정권 말기 지금 좀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명박은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BBK를 추면서 첫날부터. BBK 당선 전부터. 박스 당선 전부터 부터. PDK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하는 인정 내내 비리. 비리 의혹이. 그리고 뭐 이건 또 나오고 있는데. 알량한 뭐 자존심이라고 뭐 내년 선거 불출마하겠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대고 네. 이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뭐 이거 입에 담기도 그래요. 뭐 4년에 도곡 2011년 땅.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건 네, 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습니다. 자, 11번째. 자, 우리 2011년에 FTA 날치기 통과 또 올 곳이 왔어요. 김선동 의원이도 생각나는군요. 네, 마음이 아프던데. 셀턴 투척 네, 의사. 김선동 의사. 김선동. 자, 11월 홍보, 22일 날 한미 FTA 한나라당 의한 기습 날치기 통과. 요것이 네, 13대 사건 중에 또 하나로 네, 올라와 있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하도만 저번 시간에 FTA 관련된 얘기를 좀 해서 뭐 굳이 따로 안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나 네, 싶어요. 한나라당 헌정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 날치기 통과시키는 독재 폭거를 저질렀죠. 이때 나왔던 을사오적 을사오적인 것처럼 작년이 신묘년인 만큼 신묘 7적 스스로 적이기를 자임했었던 을사조약과 비견되는 아주 나라를 팔아는 매국행위지 않았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뭐 이 문제는 아직 끝난 문제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FTA를 발효시키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원래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했는데 했는데 국민들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2월로 넘기긴 했으나 다시금 새롭게 FTA 문제에 군부를 집행하죠. 더 웃긴 건 미국 자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정세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도 이거에 동의해줬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도하에 네.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원천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힘으로 되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12번째로는 네. 끊이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 중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이건 21번과 똑같습니다. 권력 누수 현상에서 이건 뭐 누가 지시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최구식 의원 네. 얼마 전에 탈당 탈당했죠. 조치하면서 꼬리 자르기. 이제 꼬리를 넘어서 다리 자르기 들어갔는데 네, 심장을 도려내야죠. 그렇죠. 내 뒤엔 누가 있다라는 공식 증언과 더불어. 네,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의 이유. 야,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선거 문제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지. 그렇죠. 백보가 대단합니다. 디도스 백보로 보면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뭐가요? 백보로 보면. 어떤 배포가 이런 있나요? 근간을 흔드는. 네,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야 할 텐데요. 자, 마지막.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서거 소식으로 마지막 기억을? 적지 않은
이 충격과 우리 통일을 바람하지 않는 우리 한사람 많은 분들이 애도의 마음을 표했었죠. 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애도의 물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을 이렇게 같이 합의하고 이끌어냈었던 세 분의 정상들이 모두 다 네, 서거하는 안타까운 2011년 한이 아니죠. 이번 네. 보면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죠. 아주 지랄맞게도 이명박 정부는 치졸하게 조문을 허락하게 정부 했습니다. 차원의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놓고 여타의 나라들은 국가 차원으로도 여러 가지 애도의 조문의 표현들을 예의를 갖춰서 그렇습니다. 이건 동방에서 특히나 또 이 한민족으로서 이게 기본적인 예의가 어긋나는 거죠. 그조차도 네, 이렇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나라의 한민족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 네, 그래서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셨는데 가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건 예의가 없는 거죠. 네네. 무례하고. 네. 그래서 그런 자 13대의 사건들을 쭉 거의 시간순으로 쭉 나열해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11년은 아까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연대의식을 통한 그리고 시민에 대한 정치의식 참여가지고 고양된 사회였다가 아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따라 엄청 칼럼니스트님께서 좀 진지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표정도 좀 진지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지 않아요. 되게 진지해요. 네. 아 잠이 오네요. 시간이 지금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피곤하시면. 아 밥을 많이 먹었어요. 네. 힘드네요. 네. 자 이쯤에서 잠시요. 쉬어가는 스타일. 네. 저희 또 애청자분께서 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걸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아, 네, 저희 스태프분께서 잠시 이렇게 앞에 PD님께서 좀 조절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십니까? 네, 우선 1월 3일 첫 방이니만큼, 새해 첫 방이니만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주월동 사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본명이 최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가운 이름인데요. 목소리 더럽네요. 자, 2011년도에 네. 가장 행복했던, 기억나는, 또는 가장 짜증나고 화가 났었던 거 있다면은 11년에 좋았던 거요? 네네. 저는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 비슷합니다. 저랑 지난 4년간을 지워버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네. 녹음은 잘 되어 가시나요? 네,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고요. 묻는 말에 저희 생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차한 이야기들은 네네. 네네. 시간이 없어. 네. 편집을 못 하시는구나. 네. 자, 자, 2012년에 네. 새 소망이 있다면요? 2012년 소망이랑 네네. 뭐가 있는 2012년 소망? 네, 자주민 뭐요? 2012년에는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아주 안타깝네요. 근시안적 사고 있네요. 안타까워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네,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경제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소원은 못 하더라고요. 그 소원 못 드리겠는데. 2012년에는요. 네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힌트를 줘도 모르네요. 네. 참 답답하네. 그 편안한 사주라고 오면 힌트를 얘기해 주는데도 몰라. 네, 돈과 건강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통일. 이제서 통일. 아하.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아, 당연하죠. 너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너무 개인적이야? 건강한 문제. 거지야. 네, 그리고요. 애청자 최재님, 예. 2012년에는 정권이 꼭 교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권. 녹음 되네요, 이거. 되게 이런 대답 원하시는 거죠?
국가를 아니, 그런 거 국가를 아닙니다. 전복할 수 있는 이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됩니다. 새해 소망. 새해 소망.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하나 있어요? 아유. 네, 아무쪼록 네, 우리 건강과 돈 그리고 정권 교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네, 또 네. 네, 시간 되시면 네, 또 뵙겠습니다. 끊어 끊어!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 의미 없다 이런 거 왜? 왜 이런 거? 아니. 뭐 돈 많이 벌고 건강 뭐 어쩌라고? 자. 너와 나 연대란 2011년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자, 2011년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요. 예. 거기서 교훈 잘 찾고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발판 삼아서 2012년도에 네. 자, 이제 올해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이제 그때마다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올해 이번 이제 1월 3일이긴 하지만 네. 정치 정가가 요동치고 있어요. 네. 뭐 한나라당을 비롯한 현재 정부 여당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름 자주 바꾸는 만주당, 우리 민주당 그리고 이 통합진보당을 새롭게 만든 개편 우리 출범한 우리 통합진보당 네. 이렇게 해서 요 3자가 좀 어떤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는 아니죠. 한나라당 요즘 어떤가 싶은데요. 뭐 한나라당 뭐 사실 뭐 친이계, 친박계 갈등 빚어지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 비대위와 한나라 칠대 격화되고 있다. 뭐 여러 개 있는데요. 딱히 뭐 당내 뭐 내분이란 건 미리 짐작돼 왔었고. 네네. 뭐 박근혜 뭐 텔레비 나왔잖아요 그저께. 어제입니까? 힐링 캠프 나와서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뭐 전혀 뭐 옛날 얘기는 하고 있고 자기 어릴 때 얘기하고 있고 뭐 위인전도 아니고 위인 얘기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미 넘치는 것처럼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선수가 수첩공주, 네, 얼음공주, 네, 박근혜 선수가 불펜에서 네. 등장을 해서 하겠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게 전망은 좀 어떤가? 네. 지금 좀 더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박근혜가 갈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공천 기득권이지 않겠습니까? 공천권. 공천을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 줄을 쓰느냐 여러 문제인데 심지어 뭐 친이계, 친박계 이런 갈등이 있어서 과연 이 누구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나. 네.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됐던 거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야. 다들 누구 줄을 쓸 것인가. 기준이 있어. 근데 그 기준에 다 못 미쳐. 미달이야. 다 못 미치니까. 아니 제대로 된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서 한나라를 탈당한 강용석이 잘 나가. 되게 강용석은 최종적으로 반성했거든요. 반성이 필요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면 우리 그 사람 다시 새롭게 봐주니까요. 물론 강용석은 안 돼. 반성은 되는데 강용석은 안 돼요. 그건 최종한테 네. 최종 고성을 반성한 거지. 그래서 자기 국회에 대한 깊은 그런 것을 반성한 건 아니죠. 인생을 반성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인생을 반성한 다음에 앞으로 국회에 나오지 말고. 심지어 강용석보다 못 나가는 게 한나라당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천 기준에 대한 함량 미달 그리고 이런 거 덮어보려고 텔레비 나오는 거. 아 다음 주에 뭐 힐링 캠프에 다 계속 힐링 캠프 얘기하는데 문재인 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그때 아마 비교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박근혜 그런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연 문재인은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사뭇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네,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비교되겠죠. 그렇죠. 자, 해서 실제로 비대위 체계를 구성을 하고 네. 비대위원회에 뭐 여러 의원들을 네. 비대위원들을 네. 구성을 해서 새롭게 쇄신한다고 네.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쇄신이 되겠는가? 그렇죠. 야,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친박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네. 지금 서민들의 이 열망이나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구성인데 되게 지금 자리만 지금 바꾼다고 그래서 비대위가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위기와 현재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태생적 한계부터가
친박계 났지만 해도 박정희 밑에 줄 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또 쇄신을 해도 또 양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쇄신을 하면 변화가 있고 안에 가면 수박같이 겉은 녹색이지만 깨봤더니 빨강색이었다. 이런 쇄신이 필요한데 양파처럼 까도 변하지 않는 말 그대로 보수 세력의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형태에서 과연 무엇을 쇄신한다고 이 말이겠습니까? 네. 친이계가 예를 들어 4년 전엔 친이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주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친박계가 다시 돌아올 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누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는 BBK도 정봉주 다시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깠던 거는 박근혜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대통령 그래서, 후보에 대한 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기 미달 있고 이런 사람들 얘기했던 것들이 어저께 되겠지만 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나라당에서 FTA 반대했듯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꾸고 쇄신이란 말은 처처적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는 형태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되게 문제 있다. 결국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블론 세이브라고 비교할 정도로 안 되는 왜 나왔냐? 라는 거죠. 그러죠. 그렇죠.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래도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유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로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각하 아이고 또 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내내 여당 내에 야당이 있어요. 당내의 야당처럼. 당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고 있다가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불펜 투수로 등장하는 것은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그림이었을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이게 안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들 또한 친이계와 친박 또는 그 외 네. 내에서의 이 공천 문제 이게 자기 지분 문제인지라 이거 놓을 수 없거든요. 함부로 놓을 수 없어요. 일단 한나라가 기본적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기본적 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역 양당 체제가 87년 체제 이후로 안정화되고 구축화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줄 서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 잘 봐야겠거든. 그 사람들 추더라도 나머지 사람들 즉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한나라가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은 회의 테이블 상에서만 이러지만 그렇죠. 이제 1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1월 중순 때부터는 이 공천 전쟁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랄이겠죠. 자기네들 비싸네. 그 꼴을 또 다시 또 국민들은 볼 거고. 네. 그러면 그 꼴을 보면서 한나라당은 더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욕 처먹을 거고. 그렇죠. 서로 까게 바꿀 지지율 거예요. 더 떨어질 그렇죠. 거고. 치고받기 할 거고. 그렇습니다. 네, 분당을 하든 뭘 하든 제일 짓거리를 다 하겠지만 그 답은 쉽지는 않을 거다. 왜? 민심을 담을 수 없는 정당은 올곧게 설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네, 한나라당은 그러고 있고요. 민주당 역시도 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FTA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활약을 제대로 못했고 국민들은 네.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박지원이 등 돌리고 손학규 통합 지지 않고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민주당 역시도 내부 분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같은 거대한 대항마도 없을 뿐더러 사실 지난 12.6 보궐선거 때 여실히 봤죠. 박영선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낸다. 이런 것에서 이미 민주당 자체 힘으로 뭔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박원순 선거 승리가 자기들 승리인 줄 알아? 이건 무슨 인수 이런 인수가 없는데 그렇죠.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렇다면 힘을 모아서 한나라당이 아닌 나머지 당들과 힘을 모아서 뭔가를 가장 보여줘야 되는데 제2의 과제는 정권교체 이 대명제를 함께 수긍하고 합의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민주당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심지어 박지원은 전남 광주 지역을 모토로 한 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야권 통합에는 지기들끼리 통합. 광주에서부터 그거는 반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저희가 광주의 막말방송입니다. 저 다른데 막말방송이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 광주, 전북 이 지역의 막말방송이니만큼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토 세력 당처럼 가면 갈수록 우리 광주의 전남 더욱더 고립되고 호남의 민심은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표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표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호남 민심은 항상 반부,
앞서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봐야죠. 똑바로 봐야죠. 한보입니다. 한보입니까? 한보는 너무 약한. 약간. 저희 전남북도 도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죠. 알겠습니다. 한발. 자, 한 발 앞서 네. 갔었던 우리 호남 민심을 잘 읽어야 될 텐데 민주당 내에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연말에 네. 이 FTA 강의 처리 이후에 아, 국회에서 다 뛰쳐나왔죠. 그렇죠. 국회를 뭐 못 열게. 그랬다가 다시 또 등원해버렸어요. 등원해버렸죠. 우리 국회의원 원내로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서 등원을 했죠. 예결산 심의. 뭐 국민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국민을 선택했습니까? 자기들 입속을 챙기기 위하고 자기 입김을 좀 더 내세우기 위한. 자기 지역구에 그 예산 그렇죠. 좀 땡겨가지고 하면 뭘 합니까? 큰 전체적으로 그림을 못 봐요.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지금 한나라당과 그렇지 않은 당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싸워도 부족할 판에 반 한나라당 또다시 한나라당 요 예결산 통과되지 못하면 누구만 똥줄 탑니까? 정부만 똑같이 합니다. 근데 정부당이 누구 한나라당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전혀 국회 자체를 식물국회를 만들어 놓고 제1여당 지금 야당이 현재 다시금 합의 들어오라고 하니까 협상하고 있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네, 민주당이 뽀로로 들어가고 민주당이 들어갔어요. 뽀로로. 네. 그래서 예 안타깝고 또 그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 또 하나 또 예결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네, 청목회법 같이 통과하자. 청목회법이라면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가 통한 저희 정치자금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네네. 정치자금법으로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정치자금 후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주당도 웃겨요 진짜. 정치자금을 기업체로 받고 통과하려고 시킨 법을 통과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또 부딪혔죠. 네. 그래서 청목회법, 다시 말해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청목회가 원래 이게 자기들의 정년 연장을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회원 명의를 빌려가지고 정치 후원금을 낸 되죠. 사건입니다. 기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타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걸려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청목회 로비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하죠. 그 사건. 네, 여기는 한나라당 의원들, 네, 민주당 의원들, 자유선진당 의원들, 즉 기득권 세력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크게 못 보고 근시안적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아주 치졸하고 옹졸한 거죠. 한나라가 동시대의 삶을 아까도 말했지 제1 전제인 이 대통합과 정권 거체 그리고 반 한나라당 기치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입속만 챙기려다 보니 근시안적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구법을 통과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이것을 요 법을 통과시키자. 네, 바꿔서 네.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 나왔었던 우리 교사들 그리고 이 공무원들 교사 공무원 정치 중립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자금법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해서 하자고 이걸 민주당까지 함께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됐어. 슬쩍 은금슬쩍 한나라당과 이렇게 어물쩍 통과시키려고 했죠. 그렇죠. 하다 걸렸어요. 누구한테? 네, 통합진보당한테 걸렸죠. 옛날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아, 그냥 작살 냈죠. 네. 그래서 구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에게 우선 빌미를 잡혀서 현재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본회의에서 통과될랑가 모르겠어요. 안 될 겁니다. 총무교법에 떠올린 게 KT가 좀 걸려있습니다. KT가 한국통신인데요. KT에서도 마찬가지 정년장 때문에 청목회처럼 기간을 지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비단 청목회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단체들, 뭐 공공기관 단체 정년을 위해서 이런 게 많이 걸쳐져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나타난 건 청목회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KT, 뭐 기타 등등 여러 준관공서들은 이런 것들이 안면이, 묵묵연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연병할 노릇이에요. 네. 그럼 자기들은 타야이청에서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하지 말하니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어떻게 됩니까? 사범대 출신 아닙니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범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교사 공무원이 네. 제대로 자기 표현을 못한다? 웃긴 이야기죠. 그렇죠. 나라의 근간지는 100년지 교육 아니겠습니까? 100년지 대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이끄는 그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들이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더 똘똘 뭉쳐야 되고. 나라에 못하게 하는 아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라도
정치적 자기 개인적 표출은 다 하게끔 놔둬야죠. 이건 소위 말 참정권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참정권 이런 그 개념을 들어볼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다 방금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죠. 본능.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가 있으면 지금 문제가 있네. 통합진보당의 상황 좀 어떤가 궁금합니다. 통합진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보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은 현재 이제 1월 지난 연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 자기 행보를 전체 각 지역별로 공동대표하고 이제 여러 가지 FTA 투쟁을 정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활동을 하면서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우선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현재 당명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라. 알아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이거 알려야 되면 깃발 들고 나옵니다. 한 명이 있던 간에 무조건 깃발 들고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촛불 집회 갔을 때 깃발을 들고 무조건 깃발을 들고 날려야 됩니다. 깃발 들고 뭐 깃발을 중심으로 좀 문제가 생각합니다. 알려야죠. 그리고 빠르게 지금 4월달이 지금 총선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이름을 너무 몰라요. 그게 아니면 광고를 내야 됩니다. 광고. 새롭게 태어났다. 경향신문 이런 데 있다가 한겨레에 있다가 물론 돈이 필요하겠지만서도요. 돈 써야죠. 그리고 빨리 돈 써야 됩니다. 써야 돼. 큰 대의료에서 적은 돈 아꼈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쓸 때 쓰고.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뭐 인터넷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일단 점령해야 돼요. 빨리. 네. 이 선거법 위반인가요, 근데? 당명 알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뭐 선관위에서 들어가겠죠. 선관위가 믿을만 해야 말이죠. 디도스 공격도 있는데. 믿을 수 있어야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잣대가 뭐 기준이 없는데. 맞아요. 이거 국민선관위 꿀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선관위도 어려운 문제. 광주에서는 시민선관위 꿀이고. 한번 마말방송 청취자 여러분 혹시나 관심 의견 있으면 있으시면 네, 좋은 방안 페이스북 댓글 달아주세요. 페이스북 만들어야겠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통합진보당은 빨리 알려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광고 효과를 빠르게 창출해서 좀 더 시민들이 각인될 수 있을 만큼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가 소식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다 끝났죠? 우선 우리가 주요하게 네, 우리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네, 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제가 엊그제 다음을 봤어요. 다음에 봤더니. 다음을 엊그저께 보니까. 다음은 맨날 키면 다음. 네, 인터넷 키면 바로 다음 아니면 네이버 뜨는데. 매경 신문에 우리 김정은 최고사령관인가요? 그거? 네, 김정은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탱크 부대를 갔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때 또 이런 거 이렇게 확 혼연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혹할 수 있는 또 이런가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언론 플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탱크 부대. 네. 참, 읽어봤더니 또 각오 아니에요. 제2의 연평도 만들어낼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네. 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울 게 뭐게 성군 정치 아니겠습니까? 군사를 우선하는 정치. 그걸 그렇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진 거에서 그런 부대를 방문했을 뿐인데 또 종북 세력이네, 또 전쟁을 일으키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나라든 자국의 국방을 이렇게 보위하면서 국방은 자주, 경제는 자립.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김정은 부위원장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4년도에 김일성 서거 이후에 95년도에 또 새로운 첫날 95년도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이 군부대를 처음으로 시찰을 하면서 한 해를 열었었죠. 그렇죠. 그 유은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조건에서 이거 너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심지어 전쟁 발발이네 이렇게 해서 또 북풍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물론 그리고 또한 북에서는 이 선군 정치라고 하여 남쪽에 무슨 군사독재처럼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북에서는 이 군대를 앞서서 군이 국가도 보유하지만 실제로 이 경제 건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군이 앞장선다라는 차원에서의 선군 정치인 만큼
군인들에 대한 이런 관리와 또는 군인들을 북돋아주는 이런 게 정치의 이 기본 노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북에서는 주장을 하는 그런 정치 방식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세계적인 강대국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가장 버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당연히 아니 몰려있고 대북 봉쇄하는 나라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밥만 먹고 좀 이라크처럼 힘이 없으면 맞아 죽을 건데 네. 당연히 군사를 위시로 하는 정치가 맞는 것인데 이게 왜 나쁜 것이냐 얘기하는 이런 정권한테 그 대중 매체들이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종편 이후에 더더욱더 대중 매체에 대한 이 기준이 정확히 불편향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이 걸러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시청-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 알고 종편 있을 시청을 거라 알고 생각하기 왔으니까 0.001% 그 없애야 될 것 없애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 좋은 번호를 갖다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신문이라 잘 만들지. 내 말이 신문이라 잘 만들지. 신문 인터넷 기사도 좀 안 쓰든가. 네, 인터넷 네.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과 북의 신년사 비교가 아하. 남과 북의 신년사 비교. 굳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너무 네. 좀 창피한 입장인데. 그래서 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심이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 젊은 지도자에게 과연 2012년 그 다음 해를 어떻게 해 나갈 건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네. 이제 첫 행로를 이 금수당 기념궁전 그렇죠. 네.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안치되어 안치되어 있는 있는 곳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안치되어 있는 거기를 이제 이 조의를 하고 예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군부대 탱크 부대죠. 시찰. 를 했었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주요하게 봐볼 필요가 있을 텐데 남북 관계에서 이 이명박 정부 현 정부의 이 조문 기간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하지만 또 그런 반면에 14선언 2007년도에 14선언의 5주년 되는 해를 맞이해 더더욱더 벌써 5주년 됐군요. 그러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정부는 만나지 않고 민간급 조류만 5주년을 맞이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즈음에서 바로 박원순 우리 원순 씨 서울시장이 경평전을 제안을 했죠. 그렇죠. 경평전. 서울 평양 네, 축구 대회일 텐데 네. 아주 유의미한 것 같아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 차원이긴 하나 이제 만약 서울시장이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큰 거죠. 나라가 아닌. 그렇죠. 정부가 아닌 지자체 있고, 국회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열어줄 수는 있어요. 14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급 지자체 교류를 활발히 하겠다라는 의미를 받들어든 것이죠. 서울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서울시장이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정치시 고양된 사람이 뽑은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정치적 흐름 인식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 젊은 층도 북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 메시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미국에 대한 입장도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북한에서요? 언론 서울 경편지에 다들 조금씩 그러니까 언론에서 9시에서 계속 연일 나오고 있던데 네. 북의 신년사를 이렇게 분석하는 해는 참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 대한 분석 이렇게 12년이 참 한겨레 신문 봤더니 중요한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바로 막 써버려 빨갛게 막 저희 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돌아가셨을 때 막 글을 그대로 써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실렸고 신기합니다. 9시 뉴스에도 이게 그 대사 특별대사 계속 나오고 있던데 신년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예, 그렇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올해 2012년도에 이제 육자회담 북미 관계 북미 회담에서의 핵심 의제로 또 주한미군 철수.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군 철수는 계속 이야기 듣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국통이 아니라 북미 관계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성권 정치가 나아가느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북미 간의 갈등의 해결의 문제는 군사 문제, 주한미군 철수. 네,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잘 모르실 텐데. 그에 반해서 우리 존경받지 존경과 대통령께서는 신년사 남북 관계 제가 얘기할게요. 아유 됐습니다. 안 할래요. 네,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현재적 그 정세에서 북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면 하면 육자회담 재개할 수 미국의 입장과 있다. 똑같아요. 미국의 입장과 똑같아. 그러나 북 도발이 상존하는 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이거는 미국보다 더 못하는 그 정세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계속 미국보다 못했던 인식들이었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아우 참. 네. 뭐 어떻게 뭐 이건 해설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친놈 이거 완전. 네. 그래서 이번 신년사가 도대체 무슨 게 동북아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사실 전무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지난 이 12월 30일 날 조문정국 이후에 12월 30일 날 북에서 국방위원회 첫 보도로 성명으로 이명박 정부 다시는 상정하지 않겠다. 라고 한 이후에 남쪽에서의 이 남북관계 정식 발표 내용이 이번 신년사인지라 많이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내용들로만 적어져. 그래서 아주 평이합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고 다른 뭐 경제 문제라든 이런 것들 보더라도 굳이 뭐 크게 주저리 많이 많이 써져 있긴 한데요. 그렇죠. 네. 쭉 읽어봤었는데 저 OECD 평가 봤더니 아니 또 남북 얘기 나오다 뜬금없이겠지만 뭐 경제력이 3위 네. OECD 나중에 3위. 근데 다른 거 다 12위야. 역시 이명박이더라고요. 네. 그거 어디서 잔 조사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경제력에서 막 태도적으로 3위 나왔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동아일보더라고요. 아, 동아일보. 동아일보.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죠. 안쪽 네, 요즘에는 적들도 확인해야죠. 네, 적들도 좀 A A 방송. 방송. 네. 그렇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의미가 네, 있고 양측 신년사를 기준으로 놓고 남북 관계를 계속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일밖에 안 지난 이 입장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확연히 입장이 다르고 북한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신년을 이렇게 하겠다. 올해는 이렇게 이런 목표가 살겠다. 역시 이명박은 또 이렇게 살겠구나. 네. 네. 한숨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역 소식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엊그저께 시무식을 했었죠. 망월동에서. 네, 마을. 한 300명들이 모여서 500여 명. 500명입니까? 예, 500여 명. 정확히 경찰 추산 한 50여 명. 50여 명. 우리 집 추산 한 600~700명. 항상 10배더라고요. 10배. 항상 10배요. 10배. 10배. 아니 10배. 최근에 어제 네. 어제 제가 또 다녀왔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세요. 네. 5월 망월 묘역 5월 정신 계승. 네, 5월 영령들 앞에서 네. 수많은 이 지역의 진보 개혁적인 우리 인사분들이 진보 개혁적 세트만 있었습니까? 예, 진보 개혁 인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다짐을 했습니다. 막걸리 먹었으면 안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인데요. 그 정도는. 네, 네. 천막. 제가 최근에 간 것에 비하면 아주 많았습니다. 한겨레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한겨레신문 나와서 5월 정신 계승해서 수많은 사람들인데 저희 한 대표 저기 여러 사회단체 대표님들 많이 시민 보시고 사회단체 많이 보시더라고요. 6.15 남북 6.15 공동위원회 네. 광전남 그리고 시민 단체 협의회 그 정도 진보연대 그 정도 규모가 왔다는 것은 여성단체 올 한 해가 그만큼 광주에서 역사상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임진년. 이가 뜻급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모든 진보 세력들의 열망과 열의가 담은 시무식이 않았나. 네. 가본 저보다 더 잘 정리를 하네요. 저는 안 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을 정리해야죠. 한번 신문 본 게 있는데. 그래서 당 같은 경우에도 당이라는 거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뭐 통합 진보당. 그렇죠. 그런 얘기. 이 민주통합당. 네. 헷갈려요. 다 통합 들어가서. 통합 진보당, 민주통합당. 요런 당들 같은 경우에도 함께 참여해서 그 기운을 함께 느끼고 해보려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표심을 노리거나 진보 개혁된 표를 노리거나 그런 뉘앙스는 좀 없었나요? 뭐 노렸던 것 같아요. 노렸던 것 같고. 네, 나쁜 얘기가 꼭 틀리지가 않아요. 네,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을 꼼수처럼 나쁜 선거 기간만 해서 그것이 문제지. 그렇죠. 꾸준하게 마음을 유지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말하고 싶고요. 네. 그래야 됩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한 4년짜리 1인식 할까요? 네. 4년 1인 시위. 그리고 시무시 얘기했지만 또 정달성 씨가 또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FTC 연속 한 달째 됐습니까? 네. 그렇지, 한 달.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렇습니까? 제 입으로 제가 말하는 게 부끄러운데.
뭐 근간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지역 소식. 다른 건 없고요. 네. 뭐 그보다도 뭐 매일 아침 네. 끊이지 않고 네. 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어디 있는가 주로? 아침 1인시 하고 한번 있다는 설명해 주세요. 다 들을 수 있는데 네. 어디서 주로 하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네, 주로는 7시 한 50분부터 네. 8시 40분까지 출퇴근 시간이네요. 네, 출퇴근 아, 출근 시간입니다. 출근 시간 죄송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때 지난주 이제 근 한 달여간 저희 전남대학교 사거리 아하. 근데 사거리 쪽 전대 사거리를 가면 예 거기입니다. 네. 그리고 용봉동 용봉지구 쪽 현대자동차 앞에. 삼거리 아하. 주로 큰 거리들이 중요합니다. 큰 거리. 그리고 이제 새해 신년 들어서는 이쪽 서구 쪽으로 옮겨 서구청 앞 큰 대로에서 좀 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간 뭐 지역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치진 진짜- 않습니다. 아 예? 지치진 않아요. 아야 왜 스스로 아니 뭐 스스로 지방이라 갖고. 진짜 안 지치는데 정말 네. 안 지치다는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되게 지쳐 보이는데 페이스북에서. 아닙니다. 저 얼굴은 일부러 일부러 지쳐 보여 힘들어 그런 보여. 캐릭터를 동정표. 동정표. 물론 지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지나간 시민분들이 네. 손짓으로 네. 엄지를 찍게 세워서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까?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박수를 쳐주시는 분. 급기야 창문 내려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창문 내리고 욕도 하신 분도 있었죠. 한두 분 정도. 네, 뭐, 그 여러 가지. 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신 분들 몇 분 다 감사한데 네. 장갑을 주신 두 분이 계세요. 물질이 약하면 안 되죠. 물질에 좀 약하다는 모습을 좀 보여 같은데요. 제가 뭐 그런 거에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물질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료수와 뭐 커피, 네. 배지밀. 아침 홍삼 7시 드리고. 50분부터 8시 40분 사이 지금 서구 쪽으로 옮겼답니다. 이 방송 드신 분 꼭 부탁드립니다. 물질 네, 알겠습니다. 장갑, 캔커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FTA 투쟁이 네. 이제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적지 않게 이제 우리 광주에서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FTA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불이 지펴질 텐데 네.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11 총선 때까지를 1차적 목표로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전 FTA뿐만 아니라 정달성 씨의 그런 1인 시위나 촛불 시위나 이런 것들이 4.11 총선의 승리, 뭐 4.11 총선 승리란 건 반드시 뭐 정권 교체의 뭐 교두보나 시작점이자 우리나라가 좀 더 훌륭한 나라고 뛰어난 조국 통일까지 갈 수 있는 나의 앞길이 되든 밑거름이 솟는 거라든 그 밑에도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뜨거운 박사를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까 진심이 아닐까? 거짓말합니다. 뭐 미사하고 쓰면 안 돼. 잘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김양물 선생님이라고 애국 통일열사. 김양열사. 네, 11주년. 11주기. 예, 11주기가 어제 뜨겁게 했던 망월동 묘역에서 네, 1월 29일 날. 1월 29일. 일요일이죠. 1월 29일 날 일요일. 설 다음 주 일요일이죠. 설 다음 주 일요일에 그래서 그 11주기 망월 기념식이 묘역에서 11주년 기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 시무식이 기념식이라보다는 추모식. 네. 그 시무식이랑 헷갈리는 기념식 헷갈리다 보니까. 기념식하고 시무식도 왜 헷갈리는지. 왜 이렇게 헷갈리지? 단어가 피곤해. 짧아요. 피곤해. 단어가 짧아.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웃음 못 주고 있어요. 막판이 좀 힘내려고 하잖아요.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 퇴근 이후로 좀 힘든 거. 설날 다가오는 일요일 1월 29일 통일 애국열사 김양무 열사 오후 11주기 2시에 추모식이 오후 2시 망월동에 망원에서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시무식에서 보였던 뜨거운 열정과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통일 애국 열사 김양무 스님을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 이후에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정월대보리 행사들이 펼쳐질 텐데요. 그 관련해서는 다음 또 시간을 할애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겠습니다. 내용들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쪼록 몰래산타가 또 됐습니까? 몰래산타. 네. 놓치지 않죠. 사랑의 몰래산타. 네. 광주에서 700여 명 네. 참여.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예.
700여 명이 그 정도 의미는 단체인지 몰랐어요. 참여를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속한 곳에서는 북구 쪽에서 네. 했었죠. 북구 쪽에서 했을 이뻐 때. 애들이. 예, 아이들이 이뻐. 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앞에서 긴장도 하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자기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선물 타기 위한 꼼수를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꼼수 이름 안 드립니다. 노림수. 희망과 용기가 북돋아줬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저도 특히나 참여했었던 분들과 함께 또 많이 우리 김영문 우리 칼럼니스트께서도 많이 친해지셨던데. 친했는데 연락처 한 번도 못 닿고 네. 씁쓸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분들 행복했겠네요. 네, 행복하죠. 뭐. 연락처 하지만 안 뭐 줘서. 친구를 한 명 얻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튼 한 주, 2주간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 1,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주 때는 촘촘히 더 내용들이 안 받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2주째 되면 좀 더 긴 이야기를 얘기를? 가지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고생하셨고요. 고생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길다. 길다. 길지. 동사 못 아.